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지난 10월 2일, 그것도 추석 바로 전날, 추석 연휴 바로 전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고위공직자 한 명이 자택에서 체포돼서 수갑까지 채워져서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송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공직자,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저분이 저렇게 백주대낮에 수갑이 채워져야 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임명돼서부터 해임될 때까지 줄곧 이곳 상임위에 단골 고객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럴 만한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방미통일 설치법이 세워드릴게요. 민주당 독단으로 세워요. 잠깐 기다리세요. 세워주세요. 아유 안 보여.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방미통일 설치법이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되고 9월 30일 그 법이 시행되면서 위원장님은 그날로 자동 면직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이틀 뒤 10월 2일에 전격 체포되신 겁니다. 이 방미통일 설치법은 이진숙 위원장님을 해임하기 위한 악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위윈폐간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서 멀쩡한 기관을 하나 없애버리고 법 바꿔서 해임한 지 이틀 만에,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가진 기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날 위원장님은 수갑을 차고 압송되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된 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다.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다.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요약해서 명쾌하게 답변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그런데 제가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공개 숙청이자 공포 정치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들면 이진숙처럼 된다라는 전 국민을 보라고 보낸 메시지더라고, 경고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바쳐진 추석 제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흡사 폭군의 명절 잔치상에 축하 선물로 이진숙의 수급을 올려다 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폭군과 그 수하들은 그 수급을 보면서 웃고 떠들었겠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은 체포 당일에 호송차에서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인이 생각난다.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아니면 개딸이 시켰냐? 이렇게 외친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마치나 이 장면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적들에게 칼 맞고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단말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경찰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습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유성경찰서, 대전 유성경찰서의 조사도 4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제가 핸드폰까지 압수돼서 포렌식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굵게 이진숙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밑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을 했고 바로 저도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정희철 전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압적인 조사에 시달렸으면 국가적인 그 공권력의 폭력을 당했으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체포의 과정, 그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추석 밥상에 올려진 이진숙 체포라는 이 소재는 이재명 정부의 간세 협상 실패, 그리고 비선실세 김현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들,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인한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외국인 시청자 하나 없는 로컬 채널에서 좌편향 로컬 채널에서 피자 먹으면서 K푸드 홍보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냉부의 출연 논란,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소재였습니다. 저들에게는 아마도 너무나 좋은 추석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국가 정보 자원이 불타서 파괴가 됐는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상 방통위에 여름 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반려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지까지 하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 기간 동안에 사실상 재난이 실제로 계속됐다면 저는 가지를 않았겠지만 국가의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심지어는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 개인으로서는 저도 뭐 기관장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능 출연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적이고 정말 불법적으로 행해진 구속 절차였는지 인용률이 0%에 가까운 체포 족부심이 인용돼서 체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석방되셨죠. 그렇습니다. 석방되시던 날 위원장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께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소 장면이다.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가실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특검, 지금 그 활약상을 보고 계십니다만 3특검에 대해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운동 기간에도 그랬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 화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갑을 차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해서 특검에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 수갑을 또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밑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이진숙 위원장님 업무에 대한 그런 평가는 국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개개인의 평가와는 별개로 이와 같은 정말 무도한 체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